하... 6번? 아, 저번에 이거 일요일날 세연이 풀고 있던데 그거 서술형 부분 요거 풀고 있었지 않니? 능 K 나가지고 그지. 자, 그런데 K를 놓고 물론 여기는 K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는 뭐 L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는 A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K 값을 우리는 연립을 해서 뭔가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저번에 한번 얘기해준 가비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가비엘이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비율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비의 리를 이용해서 요 식은 분모끼리 다 더한 2x 플러스 y 플러스 z 분자끼리 다 더하면 다 두 개씩의 2x 플러스 y 플러스 z 나오면서 그 비례상수가 2라는 게 그냥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비에리를 써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분자끼리 다 더한 것과 분모끼리 다 더한 것도 저놈들 세 개의 비율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서로 같다라 했을 때 2x 플러스 y는 2z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서로 같다 해서 분모를 이쪽으로 넘기면 y 플러스 z라는 것은 4x 그 다음 세 번째 것 같다라고 하면 z 플러스 2x는 2y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연립해서 한 문자로 정의를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이렇게 해서 빼볼게. 얘가 날라가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z는 2z 마이너스 4x 그러면 6x가 3z니까 z는 3x가 돼버리겠네. 자, 그러면 z 대신에 3x 여기다가 3x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y는 x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yz 대신에 요 식에다가 딱 집어넣기만 하면 값이 k 값이 얼마인지가 그냥 튀어나옵니다. 문자가 다 약분되거든. 자, xyg x랑 y인 얘를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zg yz 곱하는 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네. 3x제곱 z인 여기에다가 x를 곱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z의 제곱 그래서 분모가 11x의 제곱분의 7x제곱 그래서 x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11분의 7 뭐 잘못되는데? 뭐가 잘못됐죠? xy 맞고 yz 맞고 zx 맞고 y제곱 z제곱 답이 안 나오는데? 빨간색에서 는 이는 어떻게 요거 약분돼가지고 자, C 만들어볼게. 2x 플러스 y는 2z y 플러스 z는 4x z 플러스 2x는 2y 맞는데? 빼면 뺐고 넘기면 6x는 3z 2x 미안하다 진짜. 나는 산수를 하지 말아야 되나 봐. 맞죠? 확실히?
많아 진짜. 확정 어떻게 아세요? 어? 확통? 아, 그 뭐 컨비네이션 그런 거는 뭐 약분 시키니까 괜찮던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분수 덧셈 뺄셈 하는 거. 다시 가볼게. 적지 마. x랑 y 곱하면 2x 제곱. y랑 z를 곱하면 4x 제곱. z랑 x를 곱하면 2x 제곱. 그러면 8x 제곱. x 제곱 4x 제곱 플러스 4x 제곱 9x 제곱. 그래서 9k 하면은 8 나오겠네. 정말. 꼭 내 풀이를 볼펜으로 적어야 될까? 불안한데. 다 되셨습니까? 다른 질문? 자, 8번은 뭔지 가볼게. 절대값이 있네. 자, 절대값이 있으면 식을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죠. 아, 여기 좀 멀찍이 해야 되겠다. 그냥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 틀린 거 없습니다. 적으시죠. 절대값이 있으면 어. 우리는 0으로 나눠야 돼요? 저 절대값 안에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0이잖아. x밖에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만약 x-1이 절대값 안에 있으면 1을 기준으로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그것만 하면 일단 그리기는 힘들 거야. 근데 일단 나누는 것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 자, 그러면 위쪽 식과 아래쪽 식에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 영역이니를 묻거든.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이걸로 한번 해볼게. 0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일단 대칭점이 1, 1, 마이너스 2. 자,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이 4.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죠? 맞나? 뭐 이상한데? 마이너스 2,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맞네. 자,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려 했으니까 이렇게 올 때 0보다 작은 여기서 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그리지 말고 내비두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서 의문다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아, 항상 애들이 물어보는 다 스톱하고 이거 잠깐만 봐. 분명히 비례상수는 선생님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은 분모의 x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례상수를 찾을 때는
분모의 x의 개수가 지금 음수잖아, 그지?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x를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요 식에서 우리는 찾아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플러스.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몇 번 딴 반에서도 질문 나왔어? 자, 그러면 꼭 이렇게 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6 나왔네?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그냥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근데 식을 보통은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많이 바꾸니까 서술형 나오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출발해 주는 걸로 갑니다. 요걸로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황스럽고. 됐습니까? 이제 좀 얘랑 주황색이 구분되려나? 되겠지? 얘는 분모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신경 쓰지 말자. 점근선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려면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y 2. 자, x절편 마이너스 2. 요점 지나네. y절편 4네. 요점 지나네. 비례상수 양수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여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색칠되고 요렇게 점근선을 이렇게 가지겠죠? 0 이상인 부분에서만 남기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딱 남겨야 돼. 그때 중요한 거는 주황색에서 요걸 색칠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니?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4보다 이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 값은 4 이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때는 뭐 색깔 펜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돈이 될 거야. 그럴 때는 차라리 따로 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테스트는 저 뒤쪽에 있는 내신 대비 뒤쪽에 있는 기말 대비 1에 풀자. 일단 종합적인 거를 좀 먼저 좀 풀게. 왜냐면 시험 기간도 다가왔고 다음 주에 그럼 성담여고는 화목에 다 못 오잖아. 아니 화요일만 못 오는구나. 목요일은 직보니까 오는 거고, 그치? 목요일날 2시에 오는 걸 수 있지? 토요일? 내 금요일 끝나잖아. 어차피 안 올 거면서 올 차가. 얘네 직보일 때 뭐예요? 너희? 뭐 대수 뒤쪽 부분 뭐 수열이나 맛을 보면 되지. 응. 안 오는 건 안 된다. 다 그랬죠? 다 그랬죠? 지은다? 토요일까지만 쉬어. 다음 주 하루만 쉬어. 뭘 이틀을 쉬려고 그래. 딴 거 있습니까? 29번? 너희 다음 반에서조차 다 맞추지 못한 문제. 한 절반 맞추고 절반은 틀렸던 문제. 그리고 3의 무리식과 무리함수의 29번인가? 와, 그것도 어려울걸? 요번 숙제할 때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 3의 22번 무리식과 무리함수 22번 별표 치시고 중요해서 별표 치는 거야. 다른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 많잖아. 22, 29, 29는 별표 3개. 22번이랑 22번은 별표 하나, 무리식과 무리함수 3회에 22번은 별표 하나, 29번은 별표 3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유형들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표현이 안 된 거는 없는지를 한번 볼게. 여기는 fx식을 안 주어졌네? 나는 이거 그냥 적어 놓을게. 너희는 책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
K는 1보다 크니까 비례상수는 1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지금 1,K라고 나왔네? 요거는 하나 표시해 놓자. 그림상에. 지금 요 그림을 제일 최대로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네. 자, 여기서의 한 가지 논리를 한번 가볼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필기를 안 해도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거와 동일하게 할게. 우리는 대칭인 직선은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일 때가 대칭인 직선이었다. 근데 내가 기울기가 1이 아닌 거를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아닌 이런 거 했을 때 대칭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A점과 여기에 있는 요 B점은 대칭점이 중점이라는 거 혹시 이해되겠니? 그래서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요거다. 요런 거. 지금 쟤도 마찬가지야. 대칭점을 지나면서 A점과 O점 길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B점과 여기에 있는 임의한 점 요거도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넓이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어져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을 PAB를 S1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S1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배래. 그럼 당연히 결론적으로 요거도 뭐가 될 것이다? S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출발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야.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삼각형 넓이 똑같다는 거 이해되니? 만약에 삼각형 넓이가 똑같으면 요게 2등분 된다는 것도 이해되지? 잘 봐요.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대. 그래서 요 길이도 이렇게 똑같은 거야, 두 개로. 지금 요 논리하고 저 논리하고 비틀어 놓은 거밖에 없는 거야. 혹시 이해 안 될까봐 미리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거야. C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C, 0이라고 이렇게 놔볼게. A, B, C, D 없죠? 그러면 요 D는 CP의 중점이야. 그래서 C 플러스 1 나누기 2 그리고 2분의 K. 요걸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요거. 왜냐면 C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기가 싫거든. 왜냐면 K라는 미지수조차 존재하는데 다른데 또 미지수를 만들면 학생들이 힘들어할 거잖아, 그치?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다 미지수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잘 봐요. 요 D점의 좌표는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지. 요거 곡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안 하고 싶겠지만 대입을 해야 돼. 자, y 대신에 2분의 k를 딱 집어넣게. 그러면 여기에 k가 있고 플러스 k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x 대신에 c 플러스 1 나누기 2 이렇게 만들어 볼게. 와, 또 번분수가 나왔는데 저걸 어떻게 찾습니까? 모든 항에 k가 있으니까 k는 1보다 크니까 없애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k로 모든 항을 나누면 하자, 그냥 적자.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2분의 c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되겠죠?
여기서 C값을 찾아내야 돼. 자, 봐요. 여기까지 됐네? 됐습니까? 그러면 요 분모가 뭐여야 되겠니? 요게 돼야 되겠죠? 맞죠? 넘기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0 됐니? 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 중간쯤에 한번 읽어봐.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점 P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직선이 L이래. 아, 그러면 이제 요 L 직선이 요거야.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라고 나와 있죠? 그럼 L 직선은 이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물론 K가 있겠지만 식을 세워야 되겠죠? Y는 기울기가 4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라고 하면 X 플러스 3. 자, 다시 정리해 볼게. 0은 KX 하고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3K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얘와 0,0 사이의 거리 D, 얘가 2 루트에 K제곱 플러스 16.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3K지만 3K라고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겠죠. 되었습니까? 자, 마지막 정리 가볼게. 마지막 풀이. 얘 넘어와서 요렇게 K제곱 플러스 16. 양변을 제곱하면 9K제곱, 4K제곱, 4 곱하면 64. 그러면 K제곱은 5분의 64. 와, 씨, 맞췄다. 이렇게 나오겠네. 모처럼 안 틀렸네. 근데 저거는 답을 내기 위한 빨간색이었고, 요 빨간색을 대입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유리함수에서는 이 그래프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다 이거. 집 보아서는 진짜 이런 문제들만 다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문제를 뭐 더 풀고 하는 것보다. 스매싱 레벨 3 다시 한번 보고. 너희 저번 특히 숭신 중간고사 때 제일 마지막 문제인가? 그거 스매싱 레벨 3 문제랑 똑같던데? 완전 똑같이 있던데? 운이 좋아서 똑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레벨 3 잘 받으면 그런 한 문제 서술형, 그때 서술형 했던 거 같은데? 원 2개 있고 접선이 있고 막 이렇게 된 거. 스매싱 레벨 3 같은 문제가 몇 개 나와요? 학교마다 다르겠죠? 성난고로 따지면 안 나오는 것 같아. 성난고 실수 안 하면 그래도 C반에서 S반에서도 100점 나오던데? 저희 학교에. 너희 학교는 그래도 까다로운 게, 그러니까 레벨 3 비슷한 문제가 그래도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성난고 너무 쉽던데? 성일고는 웃긴 게 뭔지 알아? 위에 지문은 그대로 쭉 그림을 없애.
왜 그림을 그려야 돼? 그 지문 읽으면서 그렇게 된 게 한 5개가 있어. 와, 그러니까 시험 시간은 아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번에 점수 안 나왔던 애 중에 후회되는 게 그 문제 그림은 알겠다 이거야. 그렸는데도 잘 모르겠다 해서 넘어갔대. 잘 넘어갔지. 근데 서술형을 1번만 풀고 2, 3번을 못 풀었는데 2, 3번이 훨씬 쉬웠던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꼭 서술형을 먼저 풀고 객관식 뒷부분 말고 객관식 앞부분 풀고 객관식 뒷부분 풀다가 뭐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더라도 서술형에서 점수를 더 받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무래도 객관식보다 점수가 더 높으니까 서술형 점수 배점이. 너희도 좀 생각을 잘 해봐, 그런 것들은. 근데 자기 습관이 있어서 매번 얘기를 해도 잘 고쳐지진 않겠지만 한 번씩은 서술형을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30번? 가볼게. 그래도 요거도 그림이 있잖아. 우리는 그림이 없다 생각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식이 나와 있네. 나와 있으니까 됐고. PQ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Y축에 평행한 직선. P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대충 뭐 Y축에 평행한 직선 쭉 그리고.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쭉 그리고. 이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 발생할 것이고. 이 점을 R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됐네, 그치? 자, 그러면 저거는 L은 대칭인 직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를 A 없지. 이제, A 없다. A, A분의 5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은 이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대칭점이 원점이니까 원점 대칭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5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삼각형 PQR.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됐네. 그런데 솔직히 따져봐봐. 여기서도 물론 요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해가지고 곱해서 2로 나눠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제가 대칭인 직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가지고 4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사각형 넓이에 뭐가 되는 거니? 절반이 되는 거지. 사각형 넓이는 무조건 비례상수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니? 그러면 비례상수의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5가 되겠죠? 그거를 4배 한다. 그래서 결국 10이다 라고 이렇게 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술형이면 당연히 가로의 길이를 A에 관한 식, 세로의 길이를 A에 관한 식. 물론 그걸 해도 A가 약분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지수가 뭐 더 많을 때 좀 편법으로 생각할 때를 위해서 저렇게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야. 물론 대칭점에 대해서 대칭이 딱 이렇게 되는,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만 이렇게 돼. 그래서 항상 곡선, 유리함수 위의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비례상수다. 이거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빨간색으로 메모한 것들 잘 한번 정리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날 시험 당일, 시험 직전에 뭐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다가 아니고 공식들만 다시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다른 거 있었습니까?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없나? 여기? 1회에서 1회 유리함수에서 26번, 29번 할 때, 특히나 26번과 29번을 할 때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게 아니고 등호 조건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해야 돼. 2루트 뭐 이렇게 쓰면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야. 점의 좌표 뭘 구하는지만 봐. 점의 좌표면은 그냥 무조건 등호 조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높아심에 일단 유리함수 이외에서 없습니까 더 이상?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래도 오늘 한 바퀴는 도네.